아차레아 차나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찬드라굽타를 바라보며 말했다. 찬드라굽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을 흘린 후 말을 이어갔다. 부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부는 남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간다. 지혜가 돈을 지배한다. 육체 노동은 결코 돈을 좌우하지 않는다. 몸만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은 결코 충분한 부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라. 부를, 그것도 충분한 부가 아니라 풍족한 부를 원한다면 정신력을 활용하라. 손이 아니라 머리를 써라. 왕은 결코 직접 일하지 않는다. 부유한 상인은 결코 일용직 노동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게 남는다. 찬드라굽타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진정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왜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차나키아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찬드라굽타여, 이 한 가지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해도 몇 년 안에 모든 것은 지금과 똑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고 부자는 다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가난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질주시키는 사람은 금세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성을 잠들게 하고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부는 노동이 아니라 정신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차나키아는 말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면 당신은 어떤 것도 당신의 번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차나키아 니티의 가장 심오한 공식입니다. 당신이 이 원칙들을 실천한다면 언젠가 온 인도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차나키아는 첫 번째 원칙을 밝혔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도 부족하지 않고 존경도 부족하지 않고 자유도 부족하지 않은 삶의 정점에 도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돈, 시간을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갈고 닦는 데 투자하십시오. 육체 노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 노동은 일정 한계까지만 당신을 이끌어줄 뿐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당신은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망치질을 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라는 말을 달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달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배우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도 그와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려 해봐야 합니다. 옛말에 기회는 때와 함께 오고 때와 함께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기회는 절대 문을 두드리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의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문제의 모습으로, 때로는 비판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한마디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다짐하십시오.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고. 배움의 기회든, 돈을 벌 기회든, 인맥을 쌓을 기회든, 탐험할 기회든,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든 나는 반드시 잡을 것이다. 부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는 당신에게 다가올 길을 찾고 그 길은 바로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을수록 부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놓친다면 학습의 첫 번째 원칙을 아무리 철저히 따른다 해도 모든 지식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려면 행동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되고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진실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시간은 돈보다 1000배는 더 귀중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었고 가장 큰 자산은 그 시간을 관리하는 규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부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가장 절제된 자만이 승리합니다. 부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 매 호흡, 매 분을 목표에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맹세하십시오. 나의 시간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누구도 내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습관, 쓸모없는 생각에도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순간은 오직 목표를 위해 바칠 것입니다. 24시간 모두를 내 꿈에 바치겠습니다. 숨쉬는 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나머지 6가지 원칙은 저절로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을 정복한 자는 부와 삶, 그리고 운명까지 정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 부가 오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돈을 모은 후에 지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2년에서 4년 만에 파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1년도 안 되어 똑같은 불평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2년 만에 빚더미에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 찾아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닥 없는 그릇처럼 물을 부으면 모두 흘러넘칩니다. 여신 락슈미는 매우 예리하십니다. 절제력이 없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악습이 만연한 곳에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부는 강물과 같습니다.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댐은 바로 당신 안에 당신의 습관과 인격 속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가난하더라도 절제력을 배운다면 부자가 된 후에도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부자이지만 절제력을 배우지 못했다면 내일은 거지처럼 울부짖을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탐욕인가, 만족인가, 오만인가, 겸손인가, 무모함인가, 지혜인가, 허세인가, 품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새 시계, 새 휴대폰, 파티, 축하 행사가 시작됩니다. 2년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힘겨운 삶으로 돌아갑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당신은 변함없이 당신 자신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세요. 낡은 신발을 신든 이탈리아 신발을 신든 걸음걸이는 똑같아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든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먹든 허기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탐욕은 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 푼의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탐욕은 속삭입니다. 지금 즐겨라, 지금 축하해라. 그리고 쾌락을 쫓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죽이게 됩니다. 5번째 원칙,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 인격, 재산, 미래, 이 모든 것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디 앉는지, 누구와 차를 마시는지, 밤에 누구와 몇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게으르고 부정적이며 비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돈은 운으로만 벌 수 있다고,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고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부유하고 학식 있고 절제력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당신의 마음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찬드라굽타,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빚은 힝에미와 같습니다. 빚은 아무리 튼튼한 관계라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빚 때문에 재산에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하기를 주저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적절한 말이나 접근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다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조용히 핑계를 대고 스스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찬드라굽타, 이것은 기술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면 영원히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차나키아의 파탈리푸트라 시대에 비슈누다스라는 평범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비슈누다스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곡식을 팔고 가족을 위해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홍수로 농작물이 망가졌습니다. 돈만 좀 빌려주십시오. 다음 수확 후에 꼭 갚겠습니다. 비슈누다스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흘러도 그 친척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그 돈을 모두 자신의 향락에 탕진했습니다. 비슈누다스의 가족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공허해졌습니다. 차나키아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전화로 형님, 급한 일이니 500루피만 빌려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빌려줍니다. 하지만 사실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집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툼이 시작되고 돌려달라고 하면 악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나키아는 이를 시간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돈을 요청할 때 아무리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형님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돈이 여러 곳에 묶여 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한 후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24시간은 생각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거짓된 요청이라면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기다릴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후에 연락이 오면 왜 줄 수 없는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형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이 질문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차나키아는 질문은 거짓을 꿰뚫는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월급에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이고 저는 그런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고집한다면 형님, 규칙이 있습니다. 돈을 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작은 담보가 필요합니다. 수표나 무언가를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차나키아는 이를 담보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금반지나 토지 문서 등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갚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얼버무린다면 그것 자체가 답입니다. 오늘날에는 후불 수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화를 내며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안전의 문제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아서 물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족의 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좋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에게 돈이 있었지만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인출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 주신다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차나키아는 이것을 부재의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대신 작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차나키아는 적이라도 관대함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아프거나 자녀의 학비가 필요하다면 전액을 대출해 주지 마십시오. 전액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만큼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돈을 아낄 수 있고 당신의 자존심도 지켜지며 상대방은 다음번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요구 금액이 수십만 루피 한화 약 1억 2천만 원 이하에 달한다면 서류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나키아는 서면으로 하지 않는 거래는 분쟁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표를 받으세요. 진실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나키아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돈 때문에 거절해서 관계가 깨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세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가족과 미래,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세요. 대답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질문하세요. 확신을 요구하세요. 부족한 것을 보여주세요. 필요할 때 작은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것이 옳을 때 거절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